왜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려는 사람을 왜 입을 가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백사연입니다.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과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적대적 환경, 모욕,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모호한 것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특성은요,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일반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법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불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법적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안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엄청나게 모호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신적 고통과 모욕, 적대적 그런 환경을 한번 다 이렇게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종북이하고 신천지 신도하고 동성애자하고 아동 성폭행범이 있다면 이분한테 타인이 누군가가 야, 종북은 별로야. 신천지를 믿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음 동성애는 좀 부도덕한 행위지. 아동 성폭행을 하는 것은 인류의 범죄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부정적 언급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적대적 모욕적 환경,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는 조언, 충고, 비판, 경멸, 폭력에 가까운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의 충고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타자가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마음속에 정신적 고통과 모욕과 적대적 느낌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거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중단하거나 자기가 아동 성폭행범이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시설에 가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정당한 조언, 충고, 비판, 의견들이 모두 뭐예요? 불법으로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적대적인 느낌을 받았어. 내가 모욕감을 받았어.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 라고 문제제기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것을 판단하게 이 법이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민주적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저 북조선 있죠. 북조선에는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찬양을 해야 되죠. 다 오른손만 들어야 돼요. 왼손을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고조 끌려가십니다. 근데 이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특정 견해만 비판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차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이 종북의 문제점, 신천지의 문제점, 동성애의 문제점,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을 듣고선 사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종북과 신천지와 동성애와 아동 성폭행의 긍정적인 면만 계속 듣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을 듣는 걸 차단당하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것의 폐악을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사상과 행위들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독재국가가 되는 거죠. 사상적으로 독재국가가 되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가 되고 편향된 국가가 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비판을 차단해요? 나치 보십시오. 일제군국주의 보십시오. 뭔가 문제점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의견을 통제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틀린 얘기가 있으면 맞는 얘기도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고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런 식으로 이 의견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이 맞고 틀리면 논증해서 논박해서 거기서 이기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차별금지법 안에 나와 있는 이 조항처럼 한국 사회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기준이 깐깐한데요. 그게 뭐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위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자, 이 기준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자는 주장 정도가 돼야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됩니다. 아동 포르노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유포시키자는 주장을 할 정도가 돼야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러면 동성애 비판 한번 볼까요? 동성애 비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까? 국가를 전복시킬 만큼의 피해를 주는 표현입니까? 아동 포르노를 전 국민에게 유포시키자는 허황된 생각만큼 해악을 끼치는 주장입니까? 신천지 보겠습니다. 신천지를 비판하는 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까? 국가를 전복시킬 만큼의 해악을 끼치는 비판입니까? 아니죠. 종북 세력 보겠습니다. 종북 세력을 비판하는 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만큼의 위험성을 가진 비판입니까? 오히려 종북 세력의 주장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만큼의 위험한 주장이에요. 위험한 사고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죠.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은 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조차도 비판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비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유로운 국가인데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왜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려는 사람을 왜 입을 가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